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리 상태, 또 어떤 또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등 또 베프의 어떤 촉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차 변론, 4차 변론 헌법재판소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눈에 띄는 거 이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헤어스타일이 되게 정리가 돼 있고 메이크업도 하고 넥타이도 딱 빨간색 딱 하고 왔어요. 베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모습. 그게 중요한가요? 외모가 중요한가요, 지금? 외모는 중요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사실 왜냐? 예. 본인이 그 큰 일을 저질러 놓고 네. 그 외모 부분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강심장인가? 강심장인가? 와, 대단하네. 네. 이런 느낌 들었지만은 네. 이 중요한 경중을 잘 이해를 못 하나? 지금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진짜 억울하면은 네. 본인은 이건 뭐 비상계엄이 아니고 뭐 이런 그거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머리 손질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저는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했다. 이 사람이 예. 그리고 그렇게 외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나?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 그러지 않았어요. 출선 때와 예. 다르잖아요. 저희가 사진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전직 대통령들을 다 이제 뭐 조사를 받기도 하고 재판하러 가기도 하고 대부분 수의를 그냥 입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뭐 수의 입고 안 입고는 선택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재판하는 과정에 보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든 모습에서 사실은 뭔가 화장을 하거나 뭔가 옷차림을 신경 쓴 모습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렇죠. 오히려 생각이 뭐냐면 좀 핍박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이 모습인데 윤석열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꾸며가지고 머리에 뽕을 죄송해요. 머리에 뭘 엄청 그렇죠. 넣어서 헤어를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보통 좀 미안합니다. 훅갓이라고 하죠. 예, 일본 말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어떤 뭔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가장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마리오네트 증후군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은 외적인 어떤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 아니면 중시하는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다. 그런 부분이 좀 너무 가식적이다 느낌이 네. 들어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됐어요. 아하, 가식적인 모습 아닌가 네.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또 이제 네. 하는 거를 저도 좀 봤는데 네. 이게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문답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답변 문답. 저렇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꾸미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요원 의원 막.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요. 큰 차원의 대국적인 정치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얘기했어. 너 기억나잖아.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듯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이게 표준어는 아닌데 꼴값 하네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이게 전 국민 듣기 평가를 또 한 번 해야 됩니까? 이게 의원 요원 국민들이 모르나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누가 줬다 맥락이 안 맞는 얘기를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둘이 꿍짝을 맞추는데 저건 국가 원수가 할 행동은 아니다라는 생각. 너무 자잘하잖아요. 너무 자잘하다. 자잘하고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뭐 쫓겨서 그런지 아니면 그걸 치장하고 싶은 건지 이렇게 터널 비전에 갇힌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많은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요거 갖고 그렇지만 그거를 갖고 설득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컨대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도 있다고 이해가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둘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본인의 극렬 지지자들의
뭔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역할이다. 그 정도 역할. 그래서 꾸미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 사진 쓰고 그거 하시는 게 말하자면 봐라 우리 대통령 저렇게 막 하신다. 국가를 위해서 막 김용현이 얘기하잖아요. 국가를 위해 밤낮을 막 하는데 막 그런데 잠깐 뭔가 이렇게 그 착오가 있으시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지금 번호가 수임 번호가 나왔어요. 0010 10번 이게 이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원래 같으면 뭐 배지에 이제 번호 그 수령 번호들이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 저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보면 아직 현직이라서 그런지 없어요. 배지 안 달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예우를 해주는 거라 봐야 됩니까? 예우인가요? 특혜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무부는 예우라고 하고, 네. 뭐 특혜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달아도 된다, 다나 마나 그거는 어떤 선택 사항이다라고 하니까, 네. 그럼 그런 어떤 규정도 없는 건가? 그럼 좋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들은 왜 그럼 달고 왔느냐? 아마 전직 대통령은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도 탄핵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현직이 아닌 상황이고 그렇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뭐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게 좀 특혜성일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런 거군요. 느낌이 들어갔고. 예. 근데 뭐 법무부에서 그렇게 우기니까 뭐 법무부가 규정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네. 그 머리할 시간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건 너무 특혜 아닌가요? 실제로 아마 본인이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헤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해줬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교정당국에서 사람 오락해서 그 구치소 그 인원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하긴 하는데. 예. 근데 헌법재판소 그 대기하는 데서 했다는 얘기도 있어갖고 네. 거기서 다른 어떤 외부에서 왔다 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그 다른 공범들과의 입맞춤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신문할 때 여러 가지 일종의 김용현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뭐 손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호를 주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재판관들이 좀 제지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 오히려 그래서 김용현이 진술을 조금 바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뭐 김용현 얘기가 입맞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당일날 어제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 보면 윤석열 얘기에 다 입을 맞춰주는 모양새긴 그렇죠. 왜냐하면 합니다. 예. 뭐 본인이 얘기를 하면 그거 맞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기억나는 게 얘기를 해주고 이만큼 기억나죠? 그러니까 야 그럼 예, 기억납니다. 이제 기억나네요라고 하죠. 이제 기억납니다. 선택적 기억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또 베프님 또 범인을 보는 시점에서 누군가는 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좀 김용현 입장에서도 지금 예전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틀이 결이 달라지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뭔가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할 때 가장 그 3차하고 요번에 했을 때에 윤석열 어쨌든 피청구인이죠. 네. 지나치게 눈이 많이 깜빡을 하고 그렇습니까? 특정한 얘기를 할 때 보통 거짓의 진부 여부는 이제 시제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주어와 주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영현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부분도 지나치게 이제 특정한 말을 할 때 그 사람 김영현을 노려보고. 네. 근데 그때는 김영현은 어떻죠? 외면하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서로 간에 이게 안 맞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진술의 진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같은 공범 사이에 진술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짰을 거라고 추정되는 다른 어떤 형사 사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둘 사이의 진술을 시간대별로 비교해 갖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가장 뭐 눈에 띄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술도 진술이지만 결국 지금 비상계엄 내란을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원래는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자기가 했으니까 법적 책임도 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크게 이런 거죠. 네. 보통 이제 이 연쇄살인범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범죄들이 내가 다 책임질게. 처음에는 다 책임질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다 미안합니다라고 근데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다 안 미안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일종의 이게 법정용은 아닌데 제가 미국의 그 법정 진술인데 머저리 전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보 전략. 바보 전략. 그러니까 모릅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때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은 이해해 주세요. 내 의도는 순수해요. 난 너무 국민을 사랑하고 난 뭐 그 당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머저리 전략인데 그거를 구사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에 이제 이 김영원 같은 소위 말하는 부하들은 맞아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귀가 좀 안 좋아서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들었다. 네. 예. 그래서 의원인지 요원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나도 말하는 게 좀 어눌해 갖고 내 부하들, 사령관들도 잘못 알아들어서 걔네들이 과잉충성한 거예요. 지금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통령은 의도가 순수했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장관은 그걸 그렇게 이해해 갖고 했지만 자기도 순수하고 자기 부하들이 바보 같아 갖고 오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그 부하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게 명령인 줄 알고 그냥 했다는 거고. 지금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계엄 성공했으면 또 이렇게 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한 위대한 선택이라고 선택을 했겠죠.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실패했든 똑같아야 되는데 달리 얘기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사령관들이 군인들이 벌써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보다 더 확고한 그것을 깰 수 있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머저리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깰 수도 없죠. 더 정확한 증언들이 나왔는데. 깰 수 없으니까 말이 잘못 전달. 바보 전달, 바보같이. 그리고 이진우 같은 수방사령관은 이제 그거에 부원회동해서 또 이제 다리 좀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유리창 몇 개 깬 게 무슨 내란이냐. 근데 유리창 몇 개 깬 게 아니잖아요. 707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예 특수부대가 총을 들고 유리창 깨는 거는 다른 문제죠. 안 그래요? 내가 유리창 깨는 거는 배상훈이라는 일개 개인 깬 것과 707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살인 전문 집단이 그걸 전문화하는 집단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유리를 깨는 거는 그의 그 공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기 전략을 하는 거죠. 구사하는 거죠. 자, 하여튼 뭐 만약 윤석열이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많은 사령관들이 끌려갈 수 있지만 국회에서 이미 발언들을 다 하고 이진우 같은 사람은 지금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자, 김용현을 좀 보면 어제 김용현의 답변하는 모습 윤석열한테 뭔가 쩔쩔매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가이드라인 준 거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구체적인 가이드는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맞죠? 기억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뭔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추정상이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동조만 해달라 이렇게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랬다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게 원래 최초 김용현이 그 청구인 측, 소추인 당 윤석열 측에 주신문만 하고 국회에 반대 신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에 선포되고 재판장이 알아서 좀 경고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하기로 했는 건데 지금 베프 말씀처럼 윤석열이 묻는 거는 답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맞해 주는데 국회에서 반대 신문하면 말려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거 생각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우리가 보면 어떤 한쪽에 증인이 있으면 다른 쪽은 탄핵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증인의
진실성이라든가 어떤 증언의 진실성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도 네.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말이 있고 네. 진술을 다 해놨어. 대놓고 자기가 다 했다고 했는데 공소 제기됐어요. 80 몇 장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했던 거네요. 했는데 당신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라고 해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네.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했다가 맞습니다. 다시 바꾸는 걸 보면서 일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저런 자가 국방장관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김용현이 결국은 본인이 다 안고 가는 전략입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또 생각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기에 김용현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략대로라면 김용현이 다 안고 가서 죽으면은 네. 이건 그냥 그럴 수도 그렇죠. 있네요. 근데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에 김용현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자살을 시도했다기 하기엔 너무 시간대가 금방 발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나는 대통령한테 전달을 한 것 같고 의지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한테 다 몰아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위험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나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게 되면 뭔가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사면하면 되잖아요. 대통령 사면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이 모든 게 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게 그렇거든요. 정말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아는지 국민들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헛소리들을 지금 둘이 앉아서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옛말에 원효대사가 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새끼 눈에는 개새끼만 보이는 거죠. 돼지죠. 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격한 얘기. 네, 돼지 눈에 돼지로. 그러니까 자기 시각으로 그래서 제가 터널 비전에 빠졌다는 게 요거만 하면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의 어떤 형사사건의 범인들도 시야가 좁아져요. 요거만 하면 내가 될 거. 근데 사실 그런 형사사건을 많이 한 재판관들은 전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재판관들 질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우시더라고요. 날카롭습니다. 자, 오늘 임강재님께서 배상훈 화이팅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좀 공감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배프님 분석에 대해서. 자, 그래서 뭐 변론 또 탄핵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 질문 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배프님 오셨으니까 경호처 부분입니다. 김용현도 원래 지금 장관이긴 하지만 원래 경호처장 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 그러니까요. 자, 지금은 김건희만 이게 경호처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경호처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 보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뭔가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경호처의 비밀주의. 네. 경호처의 비밀주의가 가능한 것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소위 독재 민주국가 반열에 드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실 직속이 경호처가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시크릿 서비스라고 해서 재무부 소속이었다 국토안보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강요 밑에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도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 경호를 맡는 조직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이 사병화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오히려 그냥 경찰의 하나의 일개 부서가 합니다.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별도로 하면은 차지 처리 꼴 나는 겁니다. 차지 처리가 왜 문제입니까? 권력을 가졌어요. 문고리 나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고리 경호만 한 것이 아니라 경호하러 들어오는 강요나 밑에서 자기 밑 사람한테 부렸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김재규와 충돌로 그 큰 일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의 경호처를 경찰 소속으로 바꿔야 된다라는데 지금은 무조건 대통령실 밑에 있는데 정확히는 대통령실 밑에 있어도 대통령 비서실장도 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VIP가 직접 경호처장과 해서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설정하면 거기 밑에 합참의장이건
장관직은 다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법원의 영장도 자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법에도 있고요. 예. 그게 법치입니까? 네. 아니 법원의 영장을 경호구역이라고는 경호처장 따위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법치구역입니까? 지금은 경호처장도 없어요. 네, 차장이 지금 직무대리가 그걸 경호구역을 지가 만들어서 영장 못 들어와. 지금 그래서 계속 영장이 못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무슨 법치입니까? 문제가 심각하고 네. 일단은 뭐 법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좀 보도에 따르면 생일 축하, 뭐 삼행시, 뭐 군인들 동원하고 여경 동원하고 등등의 그게 가능한 나와요. 거는 뭐냐면 예. 경호처장이 경호처장 밑에 그 밑에 있는 부대라 이런 걸 배속시킬 수가 있어요. 아 배속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거죠. 수방서 55가 실제로는 인력은 거기 군대 소속인데 실제로 지휘는 경호처장이 해버려요. 근데 경호처장이 지휘를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지휘를 해버리니까 뭔가 하냐면 거기에 있는 여군 또 경찰에 배속된 여경이 잘 보이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하자면 어떤 국회의원이 기쁨조에 말씀도 하셨는데 뭐 약간 과하지만은 아니 그거 아니면 뭡니까? 아니 그 직업 공무원들이잖아요. 군인이나 네. 네. 여경들을 그렇게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키는 쪽이 문제고 또 그걸 따르는 쪽이 충성하는 쪽이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가 지금 잘못된 거죠?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경호처에 있는 간부 애들이 결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그 밑에 있는 경호본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호관으로 뽑혔던 애들이 거기서 계속 있는 애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배속돼 오는 군인이나 경찰들이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구조니까 여경이 동원됐다, 여군이 동원됐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네. 이런 데 말이 됩니까? 이게 절대. 왜냐? 여기 있는 경호관들과 다른 쪽은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격화시키고 경찰 소속으로 해갖고 이거를 함부로 못 가져오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2025년 4년입니다. 이 시점에 저도 군대에 오래 있었지만 예전에는 진짜 여군들 동원하고 정말 그때는 근데 그 후로는 군대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여군 남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경호 쪽 분위기는 어떻길래 시키면 노래 막 가곡 막 만들어서 부르고 삼행시 짓고 뭐 윤석열 삼행시 짓고 여군들 부르고 분위기가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홍장원 전 차장이 네. 말씀하신 게 이게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기쁨조 얘기가 지금 뭐 그 얘기예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2025년 민주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고 너무나도 사명화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명화돼 있다는 분위기를 딱 얘기하는 거죠. 또 이 경호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때 여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경호실이 국정농단에 관여하고 있다. 문고리 권력이었던 지적도 거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네. 이제서야 지금 본격적으로 그때는 본격적으로 안 터졌지만 지금은 아예 영장까지 막아버리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이른바 생일 잔치에 동원되고 폭죽을 했다 막 이게 실제 나온다는 게 그런 일종의 경호처 자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 범죄 집단 형태가 돼버리는 설마 그건 아니겠지만 경호처의 많은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 어떤 그 권력지향적인 아주 잘못된 일부가 결국은 경호처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그 경호처를 경찰이 쪽으로 배속을 바꿔서 독립적인 형태로 가는 게 낫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우리는 전문화되어 있는데 잘못된 시각이 그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체포영장 두 번째 집행할 때 실제로는 경호처가 문을 터줬기 때문에
경호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급자 뭐 일부 그 핵심 멤버 빼고는 대다수의 경호원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대다수의 경호원들은 자신의 공무원적인 어떤 직업적 사명감이 투철하고 절대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 위에 있는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100일이나 20이나 사실 그 있는 20이나 이런 애들은 이 영장이 들어왔을 때 이건 법을 지켜야 된다고 다 열어줬거든요. 열쇠 꽂아놓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차량 열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구조가 불안정하고 아주 정근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의 시대적 요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김성훈 차장이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성훈 차장이 영장이 지금 검찰에서 반려돼서 복귀를 한 상황인데 저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영장이 되고 수사는 수사 중이죠. 수사 중이죠. 그러면은 정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뭐 직무 정지 시키는 게 최상목 대행이 정지시키고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포지션이 어정쩡하다. 오히려 최상목 대행의 저 포지션이 지금 김성훈이를 저렇게까지 간을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수사를 받는데 다 끝났다고 경호하라고 한다고. 이건 좀. 거기다가 뭐 보도에 따르면 울면서 총 들고 나가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럼 했다고 하고. 누굴 쏴죽이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법 집행하러 오는 경찰 수사관들을 쏴죽이려고?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진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디 법의 명령에 항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그 직책을 주는. 그럼 김건희를 지금 경호처에서는 뭐 경호 대상자는 맞습니다. 대통령 그 가족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 큰 문제는 아주 우려되는 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저도 그게 왜냐하면 그 비아폰 서버를 일일이 다 찾아서 삭제하고 있는 상황. 아마 파기는 못할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 돼서 사실 비아폰에 대한 서버가 확보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아폰이 원래는 줬다고 하는데 이제 확인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경호라는 이유로 개인한테 지금 충성을 하고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경호구역은 국가원수의 정상적인 업무를 경호하기 위한 거지. 범죄를 은폐할 그런 건.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경호법이나 이런 것도 차제에 좀 촘촘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태가 정리가 되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경호처 폐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폐지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만 그 소속이 됐다니까요. 경찰 소속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경호처가 군대나 경찰이나 다른 거를 다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협력 관계로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이 회계 검진을 받게 하는 게 맞습니다. 참 그렇게 좀 이번 기회에 앞으로 좀 경호라는 이유로 법을 무시하고 예전에 삼국시대 소도같이 만들어놨어요. 이걸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안 된다. 법치주의엔 예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의 어떤 폐지라든지 경호처 좀 존폐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